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일단 지난주 금요일장 복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강한 반등세를 이어간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유가도 좀 올라가는 모습, 69달러를 넘었었고요. 금가 가격도 1,900달러에 다시 한번 바짝 다가선 채 마감됐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 날은 기술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나스닥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것을 끌고 갔던 것은 역시 2% 가까이 올라갔던 기술주의 강한 흐름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경제 회복에 대한 신뢰감이 쌓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S&P 500은 사상 최고가에 지금 초근접한 상태입니다. 장중 최고가 기준에 보면 0.2%까지 바짝 다가서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어떤 추가적인 어떤 최고가 랠리가 다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참고적으로요, 3대 지수는 연초 이후에 다우는 13.58%, S&P 500은 12.6%, 나스닥은 7.19%가 지금 오른 상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지난 금요일 날에 시장에서 어떤 뉴스거리 그리고 기폭제된 것은 5월에 대한 고용 보고서가 되겠는데요. 시장 전망치는 좀 하회했지만 시장은 일자리 상황이 호전되어 오고 있다는 그런 상황에 오히려 주목했습니다. 일자리는 55만 9천 개가 증가했는데요. 전망은 67만 개에서 70만 개 정도 사이였습니다. 이런 고용시장에 대한 안도감이 10년물 금리를 안정세를 계속했던 모습이 어떤 큰 틀에서의 우리가 관점 포인트가 되겠고요. 역시 최고의 주인공은 역시 알파벳이었습니다. 역시 구글이죠.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가를 올라가면서 2% 가까이 올라갔고요. 특히 시가총액으로 지금 아마존을 넘어서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엔비디아도 700달러 넘어서는 모습, 사상 넘어서기도 했었고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3.6%가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테슬라도 좀 반등했고, 램리서치 같은 반도체 장비주들도 일제히 반등에 성공한 것이 지난 금요일이 되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유가도 상승하고 금값도 좀 반등한 것이 지난 금요일의 전반적인 흐름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아무래도 가장 시장이 주목했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5월달 고용보고서 결과의 발표였거든요. 이 결과가 발표가 됐고 이것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고용시장이 얼마나 안정적인지가 한번 이렇게 대중에게 보여졌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도 이렇게 좋은 흐름을 나타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5월 고용보고서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신규 일자리는 말씀드렸다시피 55만 9천 건이 나왔습니다. 실업률은 5.8%가 나왔고요. 시간당 임금은 1.6%가 오를 거로 생각했는데 2% 올라갔습니다. 전반적인 추이를, 신규 일자리 증감 추이를 보면 지난달에는, 그러니까 4월 달은 상당히 지금 생각보다 안 좋았지만요. 그러니까 5월 달 발표된 거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실업률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이제 5.8%까지 내려간 것도 일단 긍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상치보다는 안 나왔고요. 지난 4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반영한 것은 이런 거죠.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가 되겠습니다. 네. 즉 너무 좋으면, 너무 좋게 나오면 야 이거 지금 경기 회복이 다 됐거나 하면서 바로 다음 주에 있을 연준 FOMC가 열리는데요. 거기서 테이퍼링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고요. 많은 사람들도 야, 경기를 켜줘야지 좀 연준에서도 돈줄을 좀 죄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지금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예상보다 뭐 100만 건이 나오거나 이러면 야, 완벽하고 회복됐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반면에 너무 나빠서 또 경기를 지금 걱정할 수준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로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평가 중에 한두 분만 소개해드리면 넷웨스트 마켓의 수석 투자 전략가는 딱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OK 존이라는 겁니다. OK 존이라는 건 아주 좋지도 않고 아주 나쁘지도 않고 적당하다는 거냐. 우리가 표현할 때 OK 하는 것은 아주 좋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괜찮다. 괜찮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딱 그런 느낌으로 일단 해석하는 것이 저는 가장 이런 고용 보고서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것이 그냥 OK다.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바클레이즈의 수석 에코노미스트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죠. 또한 이런 것들도 나쁘지도 않고 엄청 좋은 환경도 아니라는 일반적으로 비슷한 얘기. It's okay. 이게 지금 시장에 대한 평가였고 이것이 오히려 시장에선 도움이 됐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고용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부각이 되면서 또 시장이 조금 놀라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어 왔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정도로 좋았던 건 아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또 앞으로의 고용 시장 역시도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는 부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지난주 금요일장 가장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특징주들 몇 가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 코스트코를 준비해 주셨어요. 네, 코스트코는 특이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매달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네. 이게 아주 자세한 것보다는 일단 동일 점포 매출이라든가 전체 이제 미국, 캐나다 정도의 전체 매출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 정도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5월달에 판매가 전년 동월 대비 또 24%가 늘어났거든요. 그만큼 이것이 시장에서의 어떤 코스트코의 지배력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사상체 효과는 바짝 붙은 모습이 되겠고요. 디즈니인데요. 크루엘레가 이제 한 주가 지나갔는데요. 크루엘레 개봉 시점에서 디즈니 플러스의 다운로드가 58%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극장에도 가지만 집에서 보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인 성장세를 얘기할 텐데요. 주가는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됐고요. 지금 최근에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금융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은행주가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은행은 다 비슷하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계속 52주 최고가를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요번에 여름의 휴가 시즌 그리고 이제 휴가를 어디에 가야 되냐? 심지어는 이제 유럽에서도 미국 관광객들이 쉽게 갈 수 있는 나라, 백신만 맞으면 쉽게 갈 수 있는 나라 이런 것들을 다 정보를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들 패키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일자리에서도 얘기했지만 역시 유일하게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것은 여전히 어떤 접객 업소, 사람들을 만나는 곳이거든요. 서비스하는 쪽이고 여전히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먹고 마시고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음식료 관련된 ETF가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PBJ라는 것이 있는데요. 역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고요. 올해 이제 이번 1분기에 IR을 하면서 기업에 설명을 하고 실적 발표하면서 한 39% 정도 되는 기업들이 이번에도 ESG를 언급했다는 거거든요. ESG요? 예, 그러니까 네. ESG랑 아시겠지만 환경이라든가 사회적이라든가 그러니까 거버넌스 이런 것들을 포함한 그런 개념인데요. ESG가 예전에는 그런 걸 하면 기업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기업에 직접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여전히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S&P 500에 관련된 ESG 관련된 ETF가 워낙 많습니다 지금. 근데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대표적인 ETF는 ESG USA에서 ESGU라고 제가 여러 번 했는데요. S&P 500과 거의 비슷한데 S&P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살짝 모자란 부분인데요. 이 ESGU는 역시 사상체 효과를 먼저 이번에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전에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ESG 경영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좋은 거긴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기업의 실적에 어떤 직접적인 긍정적 영향이 있을 거냐라고만 놓고 봤을 때는 꼭 그렇게 직결되지 않는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네. 바로 그런 거죠. 앞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방송 같이 보셨겠지만 구글이라는 곳에서 지금 재생에너지를 100% 선언한 거 아닙니까? 네네. 이미 쓰고 있다는 것인데요. 재생에너지라는 건 상대적으로 비싸죠. 쉽게 그렇죠. 얘기해서. 태양광이 아직까지는 여전히 비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분명히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순수 투자 입장에서 보면 ESG를 많이 한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실적이 떨어질 불안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에 실적은 약간의 마이너스 있을지 모르겠지만 투자자들이 오히려
나는 그런 게 선언하고 그런 걸 추종하는 기업들에 오히려 투자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어떤 지금의 상황은 많이 바뀌어 있다. 바로 그런 것들을 해석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ESG 경영이 지금은 이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시켜주는 역할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그 기업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느끼게 하는 효과가 이제는 조금 많이 나타나고 맞습니다. 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SGU라고 하는 ETF까지 저희가 특징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지난 주말에 굉장히 역사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G7 국가들이 글로벌 다국적 기업들을 대상으로 최저 법인세를 부과하자라는 내용의 합의를 한 건데요. 이 내용도 좀 살펴주시죠. 네, 맞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2013년부터 많이 논의가 됐었는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 때는 이제 완전히 또 사라졌다가요. 이제 이번 바이든 대통령이면서 적극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에는 일단 미국의 법인세 올리는 얘기도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고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어찌 보면 이게 좋은 거였을지 모르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세금을 안 내고 세금을 적게 내는 곳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세금을 하나도 안 내는 나라라든가 적게 내는 나라로 법인을 옮긴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세금을 적게 내고 뭐 이런 것들이죠. 이게 사실 보면 재무 담당하는 임원이나 그런 거에 전문하는 사람은 그게 이제 전문인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그들의 페이를 받아왔는데 그러다 보니 각국이 경쟁을 하는 겁니다. 세금을 내리자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OECD 대표 국가 중에서 생각하시면 아일랜드 같은 나라가 이제 네. 딱 그런 나라로 이제 상당히 베네핏을 본 나라가 되겠고요. 딱 15%의 지금 법인세 글로벌 법인세를 15%로 합의했는데 딱 그 정도보다는 약간 높지만 다양한 또 혜택으로 실제보다 실효 효율이 훨씬 낮은 나라가 대표된 나라가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나라 뉴스 보시면 구글의 아시아 본사가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 있고 한국에서 낼 세금을 덜 내고 싱가포르 가니까 세금 확 덜 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홍콩도 마찬가지가 되겠고 그러니까 아주 뭐 케이만 군도 이런 나라는 우리가 제외할 거가 되겠고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이 보시면 가운데가 이제 왼쪽에 15%가 안 알아야 되는 나라가 몇 나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그만 나라들은 뭐 섬과 바하마 이런 나라나 10%짜리도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주요 국가들만 일단 보여드리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런 거죠. 1980년도 초만 하더라도 글로벌 평균이 40%, 미국이 50%까지였는데요. 현재는 21.5%, 미국도 21%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낮춰져 일단. 그렇네요. 예.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것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이 다 다르실 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많이들 나오는 거가 아마존이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유럽에서 매번 소송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너희들 세금 더 내라 안 내라고 싸우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그런 얘기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선진국 G7이라서 그래도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자꾸 딴 나라로 가다 보니까 이걸 최소한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때는 이제 21%까지 얘기했다가 이제 15%로 맞추기로 일단은 합의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대상이 어딘지 어느 국가들이 물론 전 세계를 다 가겠지만 아주 조그만 나라가 참여 안 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은 지금이 완전히 합의된 건 아니고 이번 가을 OECD를 거쳐서 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될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러분들 알만한 나라 중에서는 쉽게 아시는 것들은 아일랜드라든가 헝가리, 그러니까 마카오 이런 데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있는 것들이 많이 해당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겠고요. 다만 이제 당연히 이제 세금 올리자는데 좋아할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세금 그렇죠. 올리는 건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악재라고 보시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실 텐데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 재미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삼성전자가 해당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 어저께 우리나라에서도 뉴스 나오는데 이게 다 아직까지 미확정된 얘기인데요. 중요한 건 페이스북이 벌써부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거 빨리 당연히 해야 된다. 우리는 세금은 더 내는 것이 오히려 우리는 뭐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불확실성 해소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세제 시스템 안정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면 하면서 또 환영하고 있고요. 구글도 환영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한번 만들어주면 이제 머리 아픈 소송 안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깨끗하게 쓸데없는 고민을 안 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렇게 먼저 선제 공격을 하는 거죠. 우리는 기꺼이 세금을 더 내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물론 이익은 조금 줄어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텐데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줄어들겠냐 하는 것인데요. 골드만삭스는 이미 이제 4월 말에 이걸 한번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저희는 미국 주식을 다루다 보면 S&P 500 기준을 보면 내년 있죠. 이 15%가 적용되면 내년도의 이익 전망의 주당 순이익이 워낙 기존 예상보다 3% 정도 줄어들 겁니다.
그게 골드만삭스의 예측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3%가 기업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많이 해당되는 거 있고 적게 해당될 때 있는데요. 일단 해외 매출이 50% 이상이고 현재 15% 미만으로 세율을 받는 해당되는 기업으로 골드만삭스가 포함시킨 기업 중에 여러분들 아실 만한 것은 엔비디아라든가 브로드컴 그리고 그 카지노 기업들이 대부분 포함될 겁니다. 라스베가스 샌즈 그리고 마이크로칩 등이 포함될 거라고 일단 예상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아직 비확실히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굉장한 환영 의사를 어찌됐든 이렇게 네. 밝히고 있고요. 그렇지만 올해 가을 정도 이 OECD 회의가 개최된 이후에서야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장 마감했던 미국장 시황 판단 MTN 이학년 전문위원님과 함께 내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